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첫 코치입니다. 오는 11월 17일이 대한민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번 달 17일에는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에 임시 예산안이 합의가 되었고 그 임시 예산안의 만기가 11월 17일에 다가옵니다. 이날 추가적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의 셧다운이라는 아주 심각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일부터 17일까지 에이펙,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잡혀있는 날짜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미국의 셧다운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셧다운은 미국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게 셧다운인데, 이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미국 주식장, 전 세계 주식장은 원활히 굴러간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게 바로 이 셧다운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말 이전에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지난번에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까지는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번 미국의 하원 의장이 새로 뽑혔죠. 지난번 하원 의장이 트럼프의 친세력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강퇴를 당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뽑힌 미국의 하원 의장이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충성파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존슨 하원 의장이 하원에 입성한 게 2016년입니다.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무명에 가깝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충성을 맹세하면서 한 자리를 좀 받으려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지난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반대를 해왔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출과 기능 축소를 강하게 지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정부가 돈을 더욱더 많이 풀고 예산안을 더욱더 증가시켜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 이런 연방정부를 괴물이라고 그동안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는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점령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 이에 이 소송을 제기하고 도와준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존슨 하원 의장입니다. 특히나 선거인단 투표 인증 때 반대표를 던지도록 동료들을 부추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호팀에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하원 의장 선거가 트럼프의 승리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트럼프한테 아주 막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존슨 하원 의장입니다. 물론 이 존슨 하원 의장은 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 예산안과 관련돼서 되도록 좋게 이 통과를 시키겠다. 하원의 절대 다수의 선거인단의 투표에 우린 맡기겠다. 이런 표현으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으나 실질적인 그 시기가 갔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도 모르겠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월가의 거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이념물의 강세에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시면 억만장자 드러켄밀러가 이번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물 국채의 대규모 강세 베팅을 했다고 자신의 포지션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념물 국채 대규모 강세라는 것은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물의 국채 금리가 내려올 것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념물 국채 금리가 5%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온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냐면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좀 더 내용을 보면요. 실업률이 4.5% 수준을 가정한다면 지난번이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어그러진다면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보자.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이념물 국채라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잖아요. 얘가 지금 3%까지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특히나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아주 대규모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파월이 대규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무엇이 있느냐?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뭐 엄청나게 뛰어오르지 않은 이상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코멘트 혹은 실질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다가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 중에서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셧다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드러켄 밀러는 미국의 셧다운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드러켄 밀러는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월가에서 그냥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베팅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베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걸러들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대규모 베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걸러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15일부터 17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오늘 발표를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어떤 성명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의 최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바이든이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는 이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을 보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셧다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든 최대한 정상으로 돌려서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좀 낮출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바이든 입장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미중 정상회담을 잘 끝내야 될 건데요. 지난번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 없다 이건데요.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상당 부분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실제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이든한테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 체제의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맹 강화를 통해서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전부 다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을 포함한 5부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5가지가 중국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미국이 이 5가지를 전부 중국이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무역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제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만 독립을 지지 않는다는 이 내용조차도 미중 회담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끌어와야지만 내년 재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셧다운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욱더 중요하게 끌어와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면 중국은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아직 발표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될까 봐 미국의 제재를 당했던 홍콩의 행정수반을 에이펙에 불참시키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은 지난 2020년 6월 달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했을 때 여기에 반발을 해서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했다. 시민의 집회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홍콩 및 중국의 관리 1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제재 대상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홍콩의 행정장관입니다. 이름이 존 리인데요. 그래서 이 존 리의 행정장관을 참석을 시키려고 홍콩과 중국을 얘기했는데 미국은 이 사람을 참석시킬 수 없다. 리 장관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을 참석시키냐 하지 않느냐가 미국과 중국의 사실상 자존심 싸움이었는데, 이번에 홍콩 정부가 10월 31일 왕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갑작스럽게 이 존 리 행정장관의 일정이 생겼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폴 찬 재무장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라고 홍콩이 직접 발표를 한 거죠. 이것은 중국의 입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중 회담이 좀 스파크가 튀지 않게 최대한 원활하게 굴러가게끔 중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 이걸 봤을 때 미중 회담이 사실상 성사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방송이 업로드되는 오늘 저녁에 미국의 구인구직인 졸트에 대한 자료 발표와 미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새벽간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좀 해드리겠지만, 이 내용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이 대부분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 파월도 시장을 아주 뒤집을 만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번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 다 재료가 반영이 되어 있다. 파월의 발언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11월 달에 셧다운에 대한 위기,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의 시작,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아주 공격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는 바로 17일 날에 있을 미국의 셧다운과 미중 정상회담이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연말에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바뀔 것 같고요. 셧다운의 가능성도 무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7일 전까지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고, 셧다운에 대한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를 보고 그와 관련된 업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연말에 중요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7일 날 셧다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이슈들을 참고해서 관심 갖고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변화, 그리고 FOMC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